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네, 장마 기간에도 뽀송뽀송한 목소리 우리 김윤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만의 특별한 장마 기간에 네. 나만의 특별한 장마. 나만의 특별한 장마 기간을 위한 어떤 준비라든가 뽀송뽀송하게 보내기 위한 나만의 팁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지 그 궁금해가지고. 장화 사야죠. 요즘 장화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 저 명지 쪽이라서 그런지 주말에 갔더니 장화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요 앞에 백화점 한번 가볼까요? 작년에는 안 신었어요, 장화? 안 신었는데 네.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네. 구매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비 오니까 가야 되네. 나는 또 윤미 씨가 워낙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네. 타입이어가지고 장마 준비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려고요. 저는 근데 막상 장마 기간에 이게 장화가 네. 오히려 더 꿉꿉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슬리퍼 여름 샌들용 있잖아요. 사실 그게 그쵸. 막 왜냐면 이 장화를 신었을 때 비가 또 막 바람과 함께 오거나 그리고 장마 기간에도 날이 좋았다가 비가 쏟아졌다. 요즘 날씨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비가 와서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 내가 거리를 다닐 때는 쨍쨍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좀 냄새도 좀 나고 발 냄새도. 아니 그거 장마 기간 중이니까 남들이 뭐라 하진 않겠지만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화를 자주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뚜벅이다 보니까 살짝 그 침수되어 있는 도로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 걸어도 횡단보도 앞에. 그럴 때가 좀 잦아가지고 신발이 젖는 게 싫어서 과감하게 담궈야 됩니다. 예. 그래,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그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헹궈 갖고 해서 와서 말리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일단 기분이 별로죠. 그죠. 젖으면. 찜찜하니까. 네. 자.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장화 예쁜 걸로 만족하시길 바랄고요. 또 네. 패션에 있어서는 또 장화가 또 예쁘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예뻐 패션, 보이기 위해서. 패션 또 신경 써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풍습을 일컫는 이것. 이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존재한 적도 없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짜처럼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고려시대 전통으로 알려져 있는 땡땡땡. 그러나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 정치를 하던 고려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이것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상을 소홀히 하면 엄벌에 처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에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나이 든 노인을 버린다는 기로설화가 떠돌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기로설화를 실제 우리 풍습으로 믿게 된 것은 일제가 발간한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1924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동화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 동화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민담이 실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른 동화집들에 재수록되고 또 널리 전파되면서 우리의 실제 풍습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무덤을 도굴 하던 일본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는데 값비싼 부장품을 노리던 이들은 이것으로 버려진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라는 명목 아래 도굴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일제 계략의 설화는 진실이 되고 우리나라는 불효자의 나라가 되고 만 건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풍속으로 여겼던 이것,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네. 4458님도 주셨는데 어릴 때 만화에서 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맞아요. 네. 만화도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네네. 우리는 이게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네, 이런 근데 정도? 요즘 와서 이게 아니란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없던 사실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 없던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 싶으니까 와, 화가 나죠. 그렇죠. 네. 052번님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진짜. 같은 마음이죠. 1771님은 지금 처음 들으셨다고. 어머머머머머 그러더니 이거 그래요. 맞아요. 이거 사실 아니래요. 네. 예.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9056님 주셨어요. 그러게요. 그쵸. 예. 이거 너무 오랫동안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네, 빅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 정치를 내서 효를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럴 수가 없는데 일제 계략에 의해서 설화가 진실이 돼버린 그건 무엇인지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풍습. 네. 정답은요? 고려장이었습니다. 네, 고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러네요. 그죠? 네. 화가 난다고. 네. 완전 뒤통수 세게 맞았어요 하고 855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어머 어쩌죠. 저는 어제 아들 둘한테 얘기해줬는데 오늘 정정해야 하나요? 아우 그럼요. 987님. 정정해 예, 주세요. 오늘 확실히 더 찾아보셔가지고 네. 정정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고려장 정답이었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동화 퀴즈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소금을 만드는 이것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죠.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백성들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었죠.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너도 나도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때 모자를 쓴 상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들 임금님한테 신기한 이것이 있다는 거 아나?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군.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임금님께 상을 주신 거구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던 도둑은 고약한 마음을 먹었어요. 신기한 이것이라고. 그건 오늘부터 내 것이다. 그날 밤 도둑은 몰래 궁궐로 숨어 들어갔어요. 도둑은 임금님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죠. 임금님이 깊은 잠에 빠지자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것을 슬쩍 들고서는 허겁지겁 궁궐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도둑은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갔죠.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을 테니까. 도둑은 어느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왔어요. 그러자 도둑은 이것을 빨리 돌려보고 싶었어요. 도둑은 이것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어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도둑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소금이 좋겠다. 소금처럼 귀한 게 없으니까.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자 이것이 스르르 돌기 시작하더니 하얀 소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이곳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소금은 금세 배를 가득 채웠죠. 어이구,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어. 이제 그만 멈춰야지. 그런데 도둑은 이것을 멈추게 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소금은 점점 더 높게 쌓여만 갔어요. 배는 마치 소금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둑과 이것은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계속 돌면서 끊임없이 소금을 쏟아내고 있다고 어허.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소금을 지금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네. 네, 바닷속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소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염수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예,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얘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군요. 아니 지금 얘 정답을 보내면서 콩국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다니. 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예. 주말에 저 먹었거든요.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딱 이렇게 또 장마구에서 좀 습할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최고죠.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동아, 우리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이었습니다. 나 맷돌 생각하면서 콩국수 생각 못했는데 역시 여러분은 빠르시네요. 바로 나와요. 아. 아우, 그걸로 커피콩도 갈아 마시던데요. 이러면서 0570번님. TV 프로그램에서 그때 오. 진짜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힘들죠. 갈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콩이 강하니까. 그럼요. 커피콩은. 그리고 사실 콩국수도 이걸로 갈아서 하려면 그쵸. 진짜 좀 불리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맛은 더 있겠죠. 엄청 고소하지 않을까요? 아, 먹고 싶다. 맷돌로 가른 콩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왠지 더 특별할 것 같은. 되게 신선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네. 어쨌든 맷돌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넌센스로 가나요? 질문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넌센스 퀴즈로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도 맛보기 문제.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 나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보통 답을 안 쓰는데 나 다 봤어. 아, 봤어요. 응. 아, 이 친구 응. 돼지. 돼지. 다돼지. 가장 긍정적인 동물. 맞아요. 돼지. 오늘은 돼지 생각하면서 보내면 네. 좀 꿉꿉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렇다면 본격적인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 중에서도 파충류 쪽인데 이 동물의 이름을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부르게 된다라고 아.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동물의 이름을 진짜 계속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 그쵸. 그 동물이 있든 없든. 있든 없든 뭐 맨날 찾게 되죠. 아이가 있는 집이면 자꾸만 찾게 된다. 예.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아직도. 애들이 컸는데도 아직도.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집에 가면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네. 아직도 하는 것 아직도,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샵 예.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 좀 어렵나요? 이 동물을 왜 그렇게 애타게 찾을까요? 뭘 찾지? 내가 뭘 찾을까? 1218번님. 어.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애들 좀 컸는데도 내가 왜 계속 이 동물을 찾지? 그 생각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이 동물을-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12시, 밤 12시만 되면 이 동물을 찾아요. 알아서 하게 이상하게. 놔둬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네요. 근데 김윤미 씨 부모님도 아직 찾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진짜. 내 알아서 할게 해도 12시만 되면은 12시만 되면 네, 언제까지 12시만 네, 되면은 문이 열린다. 찾을 겁니다. B1A4 잘 자요 굿나잇이었고요. 뱀이다. 밤에 주로 부른다 그러니까 뱀 얘기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네. 뱀은 정답이 아니었고. 아니에요. 예. 정답은 자라. 좀 자라. 자라. 빨리 자라. 이제 자라. 잘 예. 자라. 여러 자라. 이제 그만 자라. 예. 이 시간이면 자야지. 9시 정도 되면 자야지. 자라. 빨리 자라. 예. 이제 유미 씨는 12시. 예. 12시까지 안 자면. 예. 그쵸. 내가 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 안 자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신가 보다. 안 자나? 이렇게. 자지, 좀 자지. 예. 네. 자라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꽤 계신가 봐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애들한테 워낙 하나부터 자라 소리를 많이 했어가지고 다들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예, 좀 어려워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자라 정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잘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퀴즈 우리말이죠. 갈게요. 마지막 퀴즈 우리말 어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한자어를 잘 살펴보면 그 유래가 숨어 있는데요. 이 말은 아닐 땡, 익힐 땡을 씁니다. 이 한자어 사전에서 익힐 땡을 찾으면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연복, 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복연. 네, 그런데 연복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나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고 불렀는데요. 연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아직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복 연 앞에 아닐 땡자가 붙어서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은 자식의 우직스러운 효성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는데요. 이 말은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연복을 입지 않는 시기, 즉 아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는 마음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신기하다. 네. 이거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상복을 입지 않은, 그죠? 네. 그러니까 연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도 없네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믿기지 않고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쵸? 뜻으로 네. 쓰이는군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고 뭔가 정리가 아직 안 되고 맞아요. 예. 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럴 때 쓰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쵸. 여러분. 연복을 아직 안 입었다.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지? 그러면서 정답 맞추셨잖아요. 이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 이 뜻을 알게 되니까 맞아요. 오, 재밌다. 이게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진짜. 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복을 입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면 입어야 되는데. 네. 자, 정답은 미련이었습니다. 네, 미련이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또 보냅니다. 0058님 주셨어요. 첫사랑에 대한 미련은 두지 마세요.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하시면서 4570님. 그쵸. 네, 미련 곰탱이는 어떤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미련을 모르겠 미련 곰탱이. 찾아봐야겠다. 너무 잊어야 되는데 못 잊고 그럴 때 쓰는 네. 말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곰탱이를 왜 붙였을까? 그러니까 곰탱이가 왜 나오지? 궁금하긴 궁금하다. 그 사람이 곰탱이를 닮았겠죠. 자, 오늘 당첨자. 네, 1771번님, 2184번님, 2357번님, 1862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내가 다 쓰고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도 알고 보면은 참 새로운 게 많아요. 맞아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썰 퀴즈는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해리 스타일스 Sign of the Times.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은 저 김아라였습니다.